이번 시간에는 파킨슨병입니다. 제1장, 파킨슨병은 왜 늦게 알아차리는가? 떨림이 아니라 느려짐으로 시작합니다.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많이 떨리던데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그건 심한 사람 이야기죠. 나는 손 안 떨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파킨슨병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손 떠는 병, 나이 들면 오는 병, 아주 심한 경우에만 진단되는 병, 치료가 안 되는 병.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파킨슨병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림으로만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파킨슨병의 진짜 시작은 속도입니다. 파킨슨병의 핵심은 떨림이 아니라 느려짐입니다. 움직임이 미묘하게 줄어듭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팔을 덜 흔들고 걷습니다. 글씨가 점점 작아집니다. 표정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통증이 없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일상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좀 둔해졌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 말이 진단을 늦춥니다. 파킨슨병은 뇌 안의 도파민 세포가 서서히 줄어드는 병입니다. 도파민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세포가 천천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증상이 눈에 띄기 시작할 때는 이미 도파민 세포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병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갑자기 나빠진 병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오랜 시간 진행된 결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세 남성 김혜상님은 최근 2년간 자신이 쓰는 글씨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손떨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파킨슨병 초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손도 안 떨렸는데요. 파킨슨병은 떨림으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실제 사례를 봅니다. 63세 여성 박일미님. 단추 채우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한쪽 팔이 걸을 때 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균형이 무너지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이 말은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움직임만의 병이 아닙니다. 운동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각 감소, 변비, 우울감, 수면 중 몸을 크게 움직이는 현상, 이유 없는 피로. 이 증상들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병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왜 나이 탓이 가장 위험할까요? 60대 이후에는 모든 변화가 노화로 해석됩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이제 늙었지. 표정이 줄면 성격이 무뚝뚝해졌지. 글씨가 작아지면 손 힘이 약해졌네. 이런 해석들이 진단을 늦춥니다. 노화와 병은 다릅니다. 노화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병은 비대칭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팔만 덜 흔들린다. 한쪽 손이 더 둔하다.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글씨가 눈에 띄게 작아졌다. 걸음이 짧아졌다. 팔을 덜 흔들고 걷는다. 표정이 줄었다는 말을 들었다. 단추와 젓가락 사용이 느려졌다. 몸이 뻣뻣하다. 후각이 둔해졌다. 변비가 오래 지속된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갑자기 쓰러뜨리는 병이 아닙니다. 천천히 일상을 줄여가는 병입니다. 글씨가 작아지고, 걸음이 줄고, 표정이 사라지고,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좀 달라졌네. 이 말 속에서 병은 진행됩니다. 파킨슨병은 손떨림의 병이 아닙니다. 노화의 일부도 아닙니다. 갑자기 오는 병도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느려짐으로 시작하는 병, 나이 탓으로 해석되어 늦는 병, 오랜 시간 진행된 결과로 드러나는 병입니다. 몸은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장,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가? 뇌는 천천히 변합니다. 파킨슨병은 관절의 병이 아닙니다. 근육의 병도 아닙니다. 바로 뇌의 병입니다. 정확히는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흑질이라는 부위의 문제입니다. 이곳에는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우리들이 걷고 손을 움직이고 표정을 짓고 글씨를 쓰는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 세포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완치가 어려울까요? 파킨슨병은 세포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사라진 신경세포는 현재 의학으로는 완전히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오랫동안 일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늦게 발견될수록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생겼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파킨슨병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전체 환자 중 유전성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족력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 노출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약, 제초제, 중금속, 특정 산업 화학물질, 농촌 지역, 오랜 기간 농약 노출, 특정 직업군에서 위험이 높게 보고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환경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노화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나이입니다. 60세 이후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곧 파킨슨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화는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비대칭적인 느려짐, 점점 심해지는 느려짐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72세 남성 이영식님은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고 특별한 가족력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움직임이 느려졌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농약 때문인가요? 정확히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환경 노출은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5세 여성 최영교님. 가족력도 없고 직업적인 노출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변비와 후각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둔화된 것을 느꼈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파킨슨병은 건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파킨슨병은 종종 한쪽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한쪽 팔이 덜 흔들리고 한쪽 손이 더 둔해집니다. 이 비대칭성은 노화와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노화는 양쪽이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파킨슨병은 한쪽이 먼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 안에 흑질에 있는 도파민 세포가 줄어들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회로가 불균형해집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느려지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떨림이 나타나며 균형이 흔들립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들을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한약 먹으면 낫나요? 수술하면 끝나나요? 파킨슨병은 생활습관병이 아닙니다. 단순 영양 부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완치 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도파민 기능을 보완할 수 있고 운동 치료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가족 중 파킨슨병 환자가 있다. 한쪽 팔이 유독 둔하다. 최근 2, 3년 사이 변화가 느껴진다. 변비나 후각 감소가 오래 지속된다.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2개 이상 해당한다면 신경과 상담을 고려하십시오. 파킨슨병은 관절의 병이 아닙니다. 근육의 병도 아닙니다. 게으름의 결과도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뇌 도파민 세포의 감소, 유전과 환경의 복합 결과, 노화와 구분해야 할 질환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 관리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3장 파킨슨병의 증상. 떨림보다 먼저 오는 것들. 파킨슨병을 떠올리면 대부분 손 떨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손은 안 떨립니다. 그런데 몸이 좀 둔해졌어요. 움직이기 싫은 게 아니라 느려졌어요. 파킨슨병은 단순히 떨림의 병이 아닙니다. 움직임의 병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4대 운동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4가지 핵심 운동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서동.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시작이 늦어지고 속도가 줄어듭니다. 단추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젓가락질이 둔해지고 걷는 보폭이 짧아집니다. 이 서동이 있어야 파킨슨병 진단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 경직.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어깨가 굳은 느낌, 팔이 잘 안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관절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근육이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이나 관절염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진전. 손 떨림입니다. 특히 가만히 있을 때 한쪽 손이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파킨슨병 환자가 떨림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떨림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세 불안정. 균형이 흔들립니다. 걸음이 불안정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대개 비교적 진행된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운동 증상보다 더 먼저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파킨슨병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비운동 증상들을 보면 후각 감소, 변비, 우울감, 불면증, 수면 중 큰 동작, 무기력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과 잘 연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운동 증상보다 수년 먼저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여성 정일미님. 5년 전부터 심한 변비가 있었고 최근 2년간 표정이 줄어들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손은 거의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떨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사례. 71세 남성 최현국님은 수면 중 소리를 지르며 몸을 크게 움직였고 아내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후 걷는 속도가 감소했고 신경과를 방문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수면 이상은 이미 신호였습니다. 파킨슨병 환자 중 일부는 표정이 줄어듭니다. 무표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무뚝뚝해졌어? 요즘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표정 근육의 움직임 감소입니다. 몸의 변화가 성격 변화로 오해되는 겁니다. 파킨슨병과 노화와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노화는 양쪽이 비슷하게 느려집니다. 파킨슨병은 한쪽이 먼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팔만 덜 흔들린다. 한쪽 손만 더 둔하다. 이 비대칭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글씨를 쓸 때 글씨가 눈에 띄게 작아졌다. 걷는 보폭이 짧아졌다. 한쪽 팔이 덜 흔들린다. 표정이 줄었다는 말을 들었다. 단추 채우는 속도가 느려졌다. 몸이 뻣뻣하다. 변비가 오래 지속된다. 후각이 둔해졌다. 수면 중 크게 움직인다. 이 중에서 3개 이상이라면 전문 진료를 고려해 보십시오. 파킨슨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은 갑자기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능을 줄입니다. 글씨, 보폭, 속도, 균형, 표정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나이 때문인 거야. 이 말이 진단을 늦춥니다. 파킨슨병은 떨림의 병이 아닙니다. 통증의 병도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느려짐의 병, 비대칭의 병, 운동과 비운동이 함께 오는 병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가 몇 년 뒤의 일상을 결정합니다. 제4장 파킨슨병의 치료. 완치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싸움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낫습니까? 완치됩니까? 수술하면 끝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의학으로는 완치 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킨슨병은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일상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치료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 도파민을 보완하다.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은 도파민을 보충하거나 그 작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이 레보도파입니다. 레보도파는 뇌에서 도파민으로 변환됩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움직임이 빨라지고 경직이 줄어들며 일상 기능이 개선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 먹고 사람이 달라졌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약은 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약효가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굳어지는 현상, 이를 웨어링 오프라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상운동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조절과 복용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료는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둘째, 다른 약물들을 보겠습니다. 레보도파 외에도 도파민 작용제, 마오피 억제제 등 다양한 약물이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증상 정도, 생활 패턴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초기 치료를 미루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면 삶의 질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뇌신부자극술 DBS입니다. 약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뇌신부자극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 특정 부위에 전극을 삽입해 전기 자극으로 신호를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수술이라고 해서 뇌를 절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절 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 용량을 줄이고 증상 조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와 대상 선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5세 남성 박상현님. 초기 진단 후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병행했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단을 빨리 받은 게 다행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2세 여성 김미숙님.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4년간 방치했고 걷기 불안정이 심화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리 갔으면. 파킨슨병에서도 이 말은 자주 들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약을 늦게 시작하는 게 좋다.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 수술하면 다 낫는다. 약은 의존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의 도구입니다. 늦게 시작한다고 병이 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의 치료는 기능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파킨슨병 치료는 약물 조절, 운동 치료, 생활 관리, 정기 진료,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진단 후 치료를 미루고 있다. 약 복용 시간을 자주 놓친다. 약효가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최근 넘어짐이 늘었다. 우울감이 심해졌다. 이 경우 치료 전략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는 완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 시작하느냐, 얼마나 꾸준하냐, 얼마나 정확히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절망의 병이 아닙니다. 관리의 병입니다. 제5장, 운동. 파킨슨병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약 먹으면 되지 않나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몸이 느린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파킨슨병에서는 운동이 치료의 한 축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운동이 중요할까요?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은 뇌회로를 자극합니다. 운동은 신경회로를 활성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근육 경직을 줄이고 낙상 위험을 낮춥니다. 즉, 운동은 병의 속도를 늦추는 도구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더 느려집니다. 근육은 굳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균형은 흔들립니다. 몸이 느리니까 운동을 못한다. 이 말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기능이 줄어듭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보폭을 의식적으로 크게. 파킨슨병에서는 보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크게 걷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균형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 직선 위 걷기, 가벼운 체중 이동 훈련. 낙상은 파킨슨병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균형 훈련은 넘어짐을 줄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 경직을 줄이기 위해 어깨, 목, 허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더 굳습니다. 짧은 스트레칭 루틴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가벼운 아령, 탄력 밴드. 근육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더 둔해집니다. 근력은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7세 남성 김성균님은 파킨슨병 진단 후에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보폭 감소했고 낙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보폭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동을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 운동이 약보다 중요하다고 하는가? 약은 도파민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뇌를 훈련합니다. 약은 몇 시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운동은 뇌회로를 장기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두려운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넘어질까봐 무섭다. 체력이 없다.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 10분도 걷지 않는다. 최근 6개월 내 낙상 경험이 있다. 보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몸이 점점 굳는다. 운동을 미루고 있다. 3개 이상이라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에서 운동은 보조요법이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운동은 기능을 지키는 치료, 낙상을 줄이는 전략, 삶의 속도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속도는 더 빨리 줄어듭니다. 제6장, 음식. 기적의 음식은 없지만 전략은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병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뭘 먹으면 낫나요? 도라지, 홍삼, 뭐가 좋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음식 하나가 파킨슨병을 멈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식사 구조는 증상과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은 보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레보도파와 식사 타이밍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 약물은 레보도파입니다. 이 약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이 많은 식사 직후 약을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게는 이렇게 권합니다. 약은 식사 30분 전 또는 식후 1시간 이후 복용하세요. 단백질은 저녁 식사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음식이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약의 효과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변비 관리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상당수가 만성 변비를 겪습니다. 이는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변비가 심하면 약 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채소, 해조류, 통곡물, 충분한 수분입니다. 하루에 물 1.5에서 2리터가 도움이 됩니다. 변비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 전략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체중 감소 문제입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씹는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줄면 근육이 감소하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단백질 보충, 부드러운 음식,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도움이 되는 식사 구조 만들기입니다. 특별한 파킨슨병 식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조는 도움이 됩니다. 채소 중심 식사, 과도한 포화지방 줄이기, 생선 섭취, 가공식품 최소화, 지중해식 식단은 뇌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다섯 번째, 피해야 할 식습관을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설탕, 과도한 가공육, 지나친 음주, 불규칙한 식사를 피하십시오.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는 균형 감각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약 복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보약 먹으면 낫나요? 도라지즙이 좋다던데요? 파킨슨병은 영양 결핍으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 하나로 치료될 수 없습니다. 과장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실제 사례입니다. 66세 남성 최기수님. 파킨슨병 약을 식사 직후에 복용했을 때는 약효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용 시간을 식사 전으로 조정했고 약효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1세 여성 김영순님은 심한 변비가 있었고 약효가 들쭉날쭉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수분의 섭취를 증가시켰고 변비가 개선되자 약효가 안정되었습니다. 식사는 보이지 않는 조절 장치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약을 식사 직후 복용한다. 변비가 심하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하루 채소 섭취가 거의 없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식사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 음식 관리는 기적의 음식 찾기가 아닙니다. 보약 의존도 아닙니다. 파킨슨병 음식 관리는 약 흡수 최적화, 변비 관리, 체중 유지, 염증 최소화입니다. 음식은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병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7장 예방법과 가족의 역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예방법이 있습니까? 운동하면 안 생깁니까? 영양제 먹으면 막을 수 있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몇 년의 일상을 바꿉니다.
1. 조기 진단의 의미.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못 고치는데 늦게 알아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조기 진단의 의미는 완치가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초기 치료를 시작하면 약물 반응이 좋고 기능 유지 기간이 길고 낙상 위험이 줄고 우울감 관리가 수월합니다. 진단이 늦을수록 이미 많은 기능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낙상 예방은 생존 전략입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큰 합병증 중 하나는 낙상입니다. 넘어짐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병원 입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급격한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매트 제거, 문턱 정리, 조명 밝게 유지, 화장실 손잡이 설치가 필요합니다. 낙상은 운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3. 운동은 예방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동이 병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증상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리듬 운동, 춤, 태극권, 이런 운동은 균형과 협응을 개선합니다. 협응이란 여러 신체 부위를 동시에 정확하고 부드럽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능 유지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4. 우울감과 인지 저하 관리. 파킨슨병은 움직임의 병이지만 기분과 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울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이 증상을 성격 문제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가족의 역할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혼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눈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 중 첫 번째는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걷는 속도가 느려졌네. 왜 한쪽 팔을 안 흔들어? 이 질문이 진단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를 미루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좀 더 지켜보자. 이 말을 멈춰야 합니다. 신경과에 한번 가봅시다. 이 한 문장이 몇 년을 바꿉니다. 세 번째, 낙상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 구조를 바꾸는 것, 운동을 함께하는 것, 약 복용 시간을 챙기는 것. 가족은 치료의 일부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4세 남성 이기웅님은 초기 증상을 방치했다가 낙상 후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입원 후 급격한 신체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6세 여성 박금희님은 딸의 권유로 검사를 받다가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했습니다. 약물과 운동을 병행하였고 5년째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지켰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1년 사이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한쪽이 더 둔하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 우울감이 심해졌다. 진단을 미루고 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이라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파킨슨병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조기 진단, 약물 조절, 운동, 환경 정비, 가족의 역할, 이 5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절망의 병이 아닙니다. 관리의 병입니다. 속도를 늦추면 삶은 계속됩니다. 에필로그, 속도를 지키는 선택. 파킨슨병은
갑자기 사람을 쓰러뜨리는 병이 아닙니다.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병입니다. 걸음의 속도, 손의 속도, 표정의 속도, 말의 속도들이 아주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요즘 좀 둔해졌네. 그냥 피곤한가 봐. 이 말들 속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병은 진행됩니다. 파킨슨 병은 떨림의 병이 아닙니다. 느려짐의 병입니다. 그리고 그 느려짐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가 앞으로의 5년, 10년을 바꿉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절은 가능합니다. 약물, 운동, 생활관리, 가족의 도움. 이 네 가지가 속도를 늦춥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졌다면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한쪽이 유독 둔하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넘어질 뻔했다면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병원 한번 가봅시다. 엄마, 요즘 걸음이 달라졌어요. 이 한 문장이 몇 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혼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병을 공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설명합니다. 파킨슨 병은 느려짐으로 시작하고 해석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관리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속도를 지키는 선택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